시장님께서는 취임 직후에 서울시 예산이 특정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관점에서 시장님께서 꼭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시도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높아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단체의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시민단체의 먹거리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문제점 세 가지를 짧게 요약하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서울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한 몸통인 것처럼 정책 설계를 하고, 두 번째로 그 시민단체의 핵심 인물이 서울시의 급식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과장으로 채용이 되고, 그 시민단체의 대표가 급식 TF 위원장 자문관으로 해서 끼리끼리 담합을 한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아이들 먹거리 사업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의 먹거리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듭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급식 당만 3인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배옥병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당시 대표입니다. 이분은 초창기부터 사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농상생 먹거리 TF 위원장,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민주당 비례대표도 출마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2016년 3월에 자문회의 결과서를 보면 먹거리 마스터 플랜, 서울시 마스터 플랜에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자문을 거쳐 초안 작성을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이보희 현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이분은 서울시의 과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윤병선 건국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이사인데요. 당시 정책 수립하는 서울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심사위원,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프 심사죠. 희망 네트워크 현 대표가 과장이 되고, 전 대표는 당시 대표는 TF 위원장을 맡고, 당시 위원장은 용역을 맡은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자치구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9개 공공급식센터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 센터를 운영받은 6개 단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곳, 한살림생협, 행복중심생협, 한국유기농 농업협회, 또 우리 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은 모두 광우병 집회, 후쿠시마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협력단체입니다. 특히 한살림 측을 보면 강동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등의 센터 운영을 맡았는데, 지난 8월 24일 페이스북을 보면 인류가 핵오염수를 버린 날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살림 생협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전부 매진돼서 이득을 보기도 했죠.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일일이 대조해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모두 현재 전국 먹거리 연대라는 이름으로 협력해서 뭉쳐 있습니다. 참여단체를 보면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배옥병, 윤병선 교수 이름도 눈에 띕니다. 같은 편끼리 서울 공공급식센터 일자리를 일거리에 뿌리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서울 시민이나 농가에 도움이 됐나? PPT 하면 네 번째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보다 시민단체를 배부르는 유통구조다. 산지에서 제공 못하는 식재료를 대신해서 유통하면서 248억 원이라는 독점 수익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동안 6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시비나 구비를 보면 총 332억 원이에요. 그중에 시민단체 인건비만 233억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특정 시민단체 소속 인건비로 이렇게 독점적인 혜택을 줘도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공공급식 시스템이 이게 서울시 또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에 배를 불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의문을 품는 이런 비정상적인 담합구조, 저는 부패 커넥션이 있었는지 감사나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금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단체 출신 특정 인사가 주도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또 시민단체 출신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 또 본인들과 관련된 단체가 스스로 설계한 사업에 민간 위탁조로 참여해서 실제로 공급까지 하고, 이건 뭐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나 이걸 이제 명분으로 잘 포장을 해서 마치 무슨 뭐 산지 직송 원가를 중간 유통 마진을 절감을 해서 마치 큰 이익이 생기는 사업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동안에 그 어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이걸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서울시가 그 개선안을 내놨고요. 그 1대1로 매칭된 특정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률은 사실은 결국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식재료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친환경 농가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의 어떤 인건비로 쓰이는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식단 구성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서.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바꿔낼지가 고민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편안을 마련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친환경 유통센터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조리한 면은 모두 다 일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법적인 요소라고까지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속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들여다보고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